시간이 됐으니까, 네, 2022년도 생명화학공학과 학과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22년도 생화공 학과 설명회 진행을 맡은 21학번 과대표 이도영입니다. 네. 생명화학공학과 학과 설명회는 다음과 같고요. 경품 추첨의 경우 여러분들이 입장하실 때 받았던 번호표로 진행을 하니까, 끝날 때 진행을 하니까 번호표 잃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자리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김범준 학과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네. 이거 쓰시면 돼요. 아마도 더 오고 있는 중이라고 믿고요. 사실 제 인사하는 게 중요하진 않아서 아마 중간에 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저희 학과 교수님들 먼저 제가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조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특별히 할 얘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여러분 많이 반갑고요. 바쁜데 저희 학과 설명회 와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저희가 사실은 학부생들을 좀 더 유치하기 위해서 학생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학생위원회 교수님들하고 또 오늘 수고해주실 고도영 교수님, 그 다음에 또 학생회 친구들, 그리고 학과 사무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제가 먼저 교수님 먼저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먼저 저희 학과 이재우 교수님이 참석해 주셨고요. 인사라도 하시겠어요? 네. 여러분, 미국에서는 화학공학과가 대학 졸업하면 제일 월급 많이 받아요. 그거 모르죠? 예. 엑소모바일, 그 다음에 딜폰, 그 다음에 워크. 꼭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네. 개인 사업을 하지 않으면. 네네. 제가 다음부터는 우측에 있는 순서대로 소개를 할게요. 최민규 교수님 참석해 주셨고요. 최민규 교수님 학생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말씀하실래요? 그러면 안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옆에는 저희 학과 조은성 교수님 참석해 주셨고요. 다음에 고도영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도영 교수님이 아마 저희 학과 설명을 해주실 거라 제일 오랫동안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제일 짧게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규정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규정 교수님도 학사주임 지금 맡고 계셔서 아마도 본인 말씀을 좀 하실 것 같고요. 옆에 정동영 교수님. 정동영 교수님은 저희 학과에 가장 최근에 부임하셨어요. 8월 달에.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하고 지금 비슷한 마음으로 아마 저희 학과 설명회를 지금 듣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최시현 교수님. 그 다음에 김현욱 교수님. 그리고 여기는 아니지만 잘생긴 교수님들이 한 두세 분 더 오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서보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옛날에 생각이 나는데 학과를 어떻게 고르면 좋을까 이런 걸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선배들도 물어보고 요새 트렌드는 어떻게 되냐 무슨 과가 좋으냐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이 한정이 돼 있어서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이게 내가 맞는 선택을 하는지 되게 고민이 많이 됐던 것 같고, 저도 공대에 있는 메이저 학과가 전학이잖아요. 그래서 전학이 중에서 내가 여기 가면 나랑 잘 맞을 것 같아 라는 이런 선택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모르게 선택을 하게 됐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지나고 나니까 정말 생명화학공학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꼭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저희 학과 이름이 생명화학공학과잖아요. 그죠? 그래서 7글자인데 그 중에서 어느 글자에 제일 마음에 드세요? 어디가 제일 끌려요? 글자가? 아직까지 호응이 없는데. 저는 제일 이렇게 생명화학공학과에 오래 있다 보니 제일 중요한 글자가 화인 것 같아요. 화. 그래서 저희 학과에 있는 지나고 났더니 굉장히 많은 여러 시스템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뭔가를 변화를 일으켜서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의 유일한 공학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거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아마 과거에는 아마 여러분도 익숙한 게 아마 우리가 이제 석유를 가지고 이제 바꾸는 학문을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보면 석유가 이제 굉장히 검은 물이고 요새는 이제 뭐 천대받지만 화석연료 때문에 지금 이 화학공학을 통해서 석유에서 진짜 하나도 버릴 거 없이 찌꺼기부터 끝까지 다 너무나 값싸게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는 여러분 쓰고 있는 모든 제품들이 쓰고 있는 게 화학공학이 했던 분야고요. 지금 이제 저희도 기존에 있는 것을 벗어나서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하고 있고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뭐 기후변화라든지 뭐 탄소 중립 뭐 아니면 뭐 헬스케어 뭐 반도체 어느 공종에 들어가든지 간에 저희가 기존에 있는 것 새롭게 바꿔서 유용한 굉장히 공학적으로 필요한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먹거리에 가장 당면한 중요한 문제들을 풀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여러 이그잼플들이 있을 텐데 아마 이따가 고도영 교수님이 설명할 것 같아서 이제 한 가지 예로서 아마 요새 제일 뭐 핫한 분야 중에 하나가 아마도 반도체고 그다음에 배터리가 있을 텐데 저희 학과가 배터리의 중심 학과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3사가 이제 LG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SK랑 삼성 SDI 3개 학과가 있는데 이제 SK가 이제 내년 초부터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해서 지금 현재 LG하고 삼성 SDI는 이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사에서 카이스트하고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석박사를 키워내고 있어요. 아마 그런 뉴스를 굉장히 많이 봤을 텐데 그거 3개의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학과가 저희 학과입니다. 모든 3개 있는 프로그램이 저희 학과 우선 안에 있는 그래서 저희가 배터리라든지 이런 새로운 에너지원을 만들고 기후변화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제일 주도적인 학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름만 들어서는 사실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해서 창출을 하거나 거기에 관련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꾸는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 학과가 가장 핵심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뭐 그게 아마도 배터리 제가 얘기했던 3사가 저희 학과 밑에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거로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또 다른 예는 아마도 생명화학공학에서 생명이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뭐 신약이라든지 뭐 바이오 복제약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로 여러 가지 이제 약들이 있었었는데 모더나 같은 경우도 이제 화학공학자가 CEO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내 100대 CEO를 찾아보게 되면 어느 학과 출신이 제일 많은지 아세요? 뭐 경영학과 혹은 전자과가 아니라 생명화학과 출신이 제일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어디에 가든지 간에 가장 큰 폭으로 학문을 배워서 그 테크놀로지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과가 저희 학과입니다. 그래서 저도 학과를 선택할 때 모르고 시작을 했지만 굉장히 운 좋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런 연구를 하고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 같이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학생들도 보고 그런데 여기 앞에 있는 교수님들이 간절한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저희 학과에 와서 이러한 굉장히 재밌는 문제들을 같이 풀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되게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발표를 재미나게 잘 듣고 궁금한 점 있으면 잘 질문을 하거나 이러면 저희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정기준 학사주임 교수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사주임을 맡고 있는 정기준입니다. 학사주임이 뭐 별건 아니에요.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뭐 상담도 하고, 진로에 대해서 뭐, 이렇게 교과과정도 이렇게 관여를 하고, 뭐 그런 역할들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 90학번이거든요. 카이스트 입학 90 입학 이제 30년이 넘었네요. 조금 아마 이제 30년 전쯤에 11월 어느 밤에 저도 여러분들 같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느 과를 가야 될지 고민도 하면서 통닭과 피자를 먹기 위해서 많은 곳을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학과 설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요즘은 좀 뭐 여러 대학에서 학부 과정을 운영하면서 이제 학과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 학과 설명이라는 것은 우리 학교만의 좀 독특한 그런 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또 여러분들한테 많은 뭐랄까 그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의 대학에 갈 때는 이제 뭐 저번 주에 있었던 수능을 보고 그 점수에 맞춰서 소위 꿈이 아닌 점수에 맞는 대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학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학생들의 대부분인데 여러분들은 편하게 앉아가지고 좋은 음식과 또 경품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누리면서 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또 그만큼 많은 혜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행사들을 또 많이 좀 편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학과장님께서 이제 선택이라는 걸 학과를 결정한다는 것 뭐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결정적인 그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이제 20살 넘어가는 그런 나이고 굉장히 많은 기회가 여러분들 앞에 있을 테고 또 많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학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과를 결정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기회들이 있으니까 너무 많은 고민은 하지 말고 소위 꿈을 쫓는 그런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선배님들이나 또 교수님들이 굉장히 달콤한 말로 여러분들을 꼬시려고 노력을 할 텐데 너무 이것저것 재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좋구나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수능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도 둘째 아들이 수능을 봤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대학 보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야, 카이스트에 오는 애들이 참 똑똑한 애들이구나 라는 그런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이렇게 똑똑한 애들이 우리 학과에 오는데 이 학생들을 더 책임감을 갖고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설명을 통해서 우리 학과를 선택할 거라 믿고 우리 학과에 오는 여러분들을 저희 교수님은 또 책임감을 갖고 더 열심히 재밌게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동영상 좀 전에 봤더니 수학과 물리가 너무 많아요. 뭐 어려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재밌게 굉장히 재밌게 강의들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저희 학과를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을 즐기고 많은 경품도 받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준비해 주신 또 학생회 임원들한테도 감사를 드리고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고동현 교수님의 학과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1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사실 이 자리가 뭐 학과 설명을 위한 그 설명을 준비하다 보면은 저도 굉장히 많이 이제 생각이 많이 들고 되게 스스로도 많이 뭔가 우리가 하는 일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약 한 달 동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생각을 해보고 사실 슬라이드를 이제 오늘 아침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슬라이드를 띄우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작년에는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발표를 할 때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발표하느라고 막 허덕였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제가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학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뭐 생명과학과나 화학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뭐 RNA 시퀀싱이나 이런 내용들보다도 사실 실제로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저희한테 첫 번째로 이제 디플로이 됐던 그런 약들의 시기를 보면은 3월 달에 나왔다가 12월 달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3월 달에 이미 이제 코로나 백신의 RNA 시퀀싱이 다 됐는데 약을 처음으로 대량으로 맞은 건 12월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사이에 9개월이라는 그 차이가 있는데 그런 이제 프로덕션을 위해서, 매스 프로덕션을 위해서 사실 그 뒤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히든 테크놀로지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생명과학과에서 할 수 있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NA 스파이크 프로틴이 나오자마자 RNA 시퀀싱은 거의 48시간 이내에 이루어졌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매핑은 굉장히 금방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정말 피저블한 테크놀로지로 디플로이 할 수 있냐, 얼만큼 매스 프로듀스 할 수 있고 사람들한테 이득을 주게 만들 수 있냐라는 데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모데나의 그런 CEO도 MIT 화학공학과 교수님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CEO는 아니지만 MIT 화학공학과의 기술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RNA와 여러 가지 리피드 파티클을 잘 섞는 래피드 믹싱 기술을 가지고 이제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통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했었는데 제가 올해는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까를 어제 밤까지도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제 밤에 한 가지 생각을 한 부분이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됐던 부분입니다. 아마 지난주에 뭐 수능 보신 분이 아니라면은 지난주에 가장 이슈가 됐던 사진이 이걸 겁니다. 지난주에 이분이 왔었죠. 모하마드 빈 살만이라는 살만의 아들이라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왕족의 왕자가 왔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이 와가지고 무엇을 했냐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우리가 뜬구름 잡는 캐치프레이즈들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투자 약속을 하고 왔다, 누구랑 만나고 갔다, 뭐 가장 뭐 대표적인 거로는 뭐 이재용 회장이랑 같이 쭉 앉아가지고 있는 사진들을 봤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 사람이 와가지고 되게 해맑게 웃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뭘 했는지를 좀 자세히 보면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가 나오거든요. 뭐 MOU라고 해서 계약의 이제 초기 단계인데요. 여러 가지를 보면은 총 한 26개 정도의 이 리스트를 볼 수 있는데 하나하나 자세히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이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 1번부터는 뭐 네옴 철도 협력, 사실은 뭐 화학공학과랑 크게 관련이 없을 수 있는데 2번, 3번, 4번부터 벌써 화학 분야 협력, 합성유 공장, 제약 분야, 그리고 이제 뭐 기업 간의 MOU를 맺은 사례들을 보면은 8번부터 보시면은 뭐 그린 수소 개발, 그린 암모니아, 그리고 가스 석유화학 프로젝트 협력, 뭐 열병합 프로젝트, 스마트팜, 프로바이오틱스, 재활용 플랜트, 백신, 엔지니어링 서비스, 환경기술 분야. 그러면 마지막에는 이제 SOL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사우디 아람코의 이 자회사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를 보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저희 화학공학이 실제로 항상 뭐 최근에 듣는 얘기들이 그러니까 왠지 저희는 모르겠는데요. 왠지 모르겠는데 사실 되게 좀 인기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상하게 다른 학과로 학생들이 더 많이 진학을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들도 드는데 누군가는 뭐 다잉 필드라고도 뭐 얘기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이걸 보면은 아무도 다잉 필드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화학공학에서 할 수 있는 기술들 중에 굉장히 또 소수의 기술들이 이렇게 굉장히 큰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이룰 수 있는 이런 뭐 하나의 중동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MOU 리스트로 나왔다라는 게 하나의 되게 재밌는 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학과 설명회에서는 저희가 실제로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설명 못 드려도 실제로 저희 학과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일을 하고 그리고 저희 학과의 아웃풋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 더 아이스 브레이킹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탄소 중립, 넷제로라고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혹은 넷제로라고 들어봤지만 사실 넷제로가 무엇인지 별로 생각해보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백그라운드들이 있지만요. 실제로 그 파리 기후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2017년도부터 이제 굉장히 크게 인포스되고 있는 그 기후 협약, 이 협약에 따라서 뭐 1800년대, 1850년대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실제로 현재 굉장히 래피드하게 이 온도들이 저희 지구 표면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결국에 이제 CO2의 에미션과 양의 상관관계로 보고 있고 그 이제 최대 온도 이 상승 폭을 이제 산업혁명 시절 때의 한 1.5도 이내로 위에 보시다시피 1.5도 라인이 가장 진하게 써 있는데요. 1.5도 이내로 온도 상승 폭을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게 이 전 세계 기후 협약체에서 현재 가장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넷제로를 위해서 글로벌 CO2 리덕션을 정말 많이 할 수 있다. 사실 CO2 리덕션은 뭐 CO2를 잡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분야에서 사실 해야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대규모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회색처럼 저희가 1.5도 조금 이상은 높아질 수는 있지만 천천히 1.5도 플래토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 CO2 리덕션을 이제 제한을 하고자, CO2 리덕션을 부스팅을 하고요. CO2 에미션을 리덕션 하고자 하는 게 이런 IPCC에서 가장 현재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들입니다. 사실 이거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골드마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모든 움직임을 위해서 모든 제조 섹터 그리고 생산 섹터에서 이 프로세스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혹은 새로운 생산이 돼야 되고요. 새로운 제조가 돼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 인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의식주가 필요한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에너지죠. 에너지를 만들 때도 모든 프로세스가 바뀌어야 되고요. 앞으로 50년 동안 무언가를 우리가 소비를 하는 방식도 좀 더 서스테이너블하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사실 이 그림 한 장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게 재미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자료에서도 쓰는 내용인데요. 클라이밋 체인지와 서스테이너빌리티를 강조를 하려면은 사실 요즘은 아마 학생분들도 이런 이제 경제적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잘 알죠. 일론 머스크 최근에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가 한 2년 전에 뭐 카본 캡처 테크놀로지에 1,000억을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현재 엑스프라이즈라는 방식으로 전 세계에 이제 이 팀들을 모아가지고 카본 캡처 테크놀로지, 카본 에미션을 줄이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지요, 카본 리모벌 인더스트리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고, 뭐 블룸버그 여러 가지 세계 유수 언론들에서도 이렇게 카본 리모벌 혹은 카본 에미션 리덕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뭐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환경에 대한 많은 이제 이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넷제로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피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정말 돈이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도 물론 뒷부분에 제가 좀 자세한 돈을 넣어놓긴 했는데요. 돈이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도 이 블랙락이라는 회사를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블랙락이 무슨 일을 하냐면요. 어떤 기업에다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 회사가 뭐 프로핏을 내면 저희 뭐 일정 부분 떼가는 그런 자산 운용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에 80개 기업이 이 블랙락에 이제 투자를 받고 있고요. 블랙락이 한 3대 주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블랙락에서 앞으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투자하지 않는 회사에는 본인들이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고 새로운 오퍼튜니티를 찾아서 우리가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아까 학과장님께서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왜 이런 식으로 계속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석유 기반의 생산을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원유를 수입을 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유를 수입을 해서 그거를 다운스트림 프로세싱을 해서
만들어진 이제 그 제품들을 해외에다 내다 파는 굉장히 특이한 그 산업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량의 생산을 하는데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리고 대규모 생산, 그리고 공급망이 결국에는 이런 뭐 해운을 통해서 공급망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그런 그 이제 일들을 해왔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방금 말했던 그런 여러 가지 기후 협약이나 혹은 우리가 결국에 인류가 서스테이너블하게 살기 위해서 좀 더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여러 가지 뭐 석유 기반의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속 가능한 그 포트폴리오로 만들고 혹은 대용량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분산해서 만들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재생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잘 결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그리드에서 남는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혹은 뭐 CO2를 뭐 좀 더 유용한 화합물로 만들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그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실제로 우리 화학공학과가 무엇을 하는지를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저도 좀 이거를 참조를 했는데요. 우리 학교에서 이제 있는 학과들을 좀 쭉 살펴봤었어요. 여러 가지 뭐 문화과학기술대학이나 이런 인문사회 쪽의 과들은 제외하고 자연과학이랑 그리고 공대 학과들을 이렇게 내놓았는데요. 자연과학대학은 뭐 물리학과, 수리과학과, 화학과가 있고요. 생명과학기술대학에는 생명과학과, 의과학대학원, 그리고 내인지과학과 이렇게 있고요. 공대 밑에는 기계과부터 해서 쭉 여러 가지 학과들이 있습니다. 아까 뭐 학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그 전통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학과들이 전화학이라고 해서 전기 및 전자공학부, 그리고 기계공학과, 그리고 생명화학공학과 이렇게 세 개의 학과를 전화학이라고 불러왔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 이제 도메인을 나눠 놓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연과학대학에서는 분자과학을 합니다. 몰레큘러 레벨에서 이런 그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스터디하고요. 몰레큘러 레벨에서의 그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을 좀 생각을 하는 그런 학과이고요. 실제로 엔지니어링 스쿨에서는 말 그대로 공학을 합니다. 공학이 무언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뭘 하고 싶냐 하면은 분자과학과 공학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정말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덕트들을 프로덕트라고 설명하기엔 너무 가벼워 보이긴 하지만요. 우리 인류를 지탱하는 여러 가지 이제 프로덕트들을 만들죠. 예로 들어서 뭐 기계공학과가 전화기 중에 하나니까 기계공학과에서 뭘 하는지를 보면은 뭐 물리학과의 그런 그 이론이나 뭐 수리과학은 많이 쓰지는 않겠지만요. 기계공학과에서는 물리학과를 대부분 기반으로 해서 미케니컬 프로덕트를 만들죠. 또 보면은 전화기 중에 하나인 전기 및 전자공학부에서는 물리학과나 수리과학과의 그런 그 이론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일렉트리컬 프로덕트들을 만들죠.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을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학과입니다. 그럼 저희 생명화학공학과에서 어떤 분자과학과 공학을 이제 접목을 시키느냐를 보았을 때 사실 굉장히 많은 분야의 그 이제 분자과학들이 접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분자과학 중에 가장 베이스가 되는 부분은 저희 화학과의 그 여러 가지 케미컬 리액션이라든지 케미컬 프로덕트들에 대한 그 이론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물리학과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물리학적인 그 프린시플들을 저희가 갖다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역학들이나요? 혹은 그 여러 가지 유체역학을 예를 든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물리학적인 백그라운드를 분자과학 수준에서 가지고 오고요. 뭐 생명과학과의 여러 가지 프로덕트들이라든지 실제로 헬스케어나 여러 가지 그 바이오 프로덕트들을 위한 그 생명과학의 그 분자과학들을 많이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채용을 하고 그리고 엔지니어링과 잘 접목을 시켜서 케미컬 프로덕트들을 만드는데 저희가 가장 아마 큰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학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케미컬 프로덕트가 뭐냐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케니컬 프로덕트는 가장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 기계를 생각을 하면 가장 편하죠. 최근에는 로봇이 될 수도 있고요. 일렉트리컬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제 소자들이 이제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케미컬 프로덕트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너지입니다. 케미컬 프로덕트 중에 가장 그 비중이 높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에너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디바이스입니다. 저희가 어떤 그 나노 스케일의 소자를 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그 실생활에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그 이제 프로덕트로 만들기 위해서는 디바이스화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가장 뭐 하나의 간과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것들을 케미컬들을 잘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하나의 프로덕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생명화학공학과에서는 보시다시피 이런 그 여러 가지 분자 과학과 이 공학을 합쳐가지고 정말 케미컬 프로덕트를 어떤 식으로 잘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가장 깊게 고민을 하고 있는 학과입니다. 이게 작년에 제가 썼던 슬라이드인데 별로 좋진 않은 슬라이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학 안 하는 생화공이라는 말도 있고 수학만 하는 생화공이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올해는 하나 바꿨습니다. 여기다 X 표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조금은 그 와전된 부분이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저희 학과에 들어오게 되면은 2학년 때 굉장히 기초 과목들을 많이 배웁니다. 그 기초 과목들이 물리학이나 아까 말했던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미분 방정식을 푸는 그런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 2학년 레벨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3학년, 4학년 레벨로 저희가 이제 진학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정말 화학공학이 왜 이런 그 아까 얘기했던 뭐 물리학이나 그런 미분 방정식을 왜 풀었는지를 조금 더 이해를 하면서 이런 프로세스나 프로덕트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학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라고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거의 동일한 내용이에요. 결국에 저희가 고등학교 때까지 그리고 대학교 1, 2학년 때까지 배우는 부분들이 사실은 정말 내추럴 사이언스 중에 이 몰레큘라 레벨에 정말 집중된 그런 그런 공부들을 많이 하죠. 뭐 화학이나 물리, 생명과학 다 정말 그 분자 레벨에서 저희가 다루는데 실제로 그 저희가 이것들을 정말 feasible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정말 스케일업이 가능한, 프로듀스가 가능한 그런 그 기술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이것만 알아서는 절대 안 되죠. 요거를 잘 안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누군가 뿅 하고 좋은 프로덕트로 만들어줄 수 있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저희 학과에서는 그거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그 지식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그 이제 학과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아까 말했던 뭐 화학 안 하는 생명화학공학과 혹은 수학만 하는 생명화학공학과라는 그런 오명을 가질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분자 레벨에서는 사실 저희가 굉장히 많이 잘 연구가 되어 있고 잘 정립되어 있는 학문들이 있고 이것들을 좀 더 넥스트 레벨에서 좀 더 위에서 이들의 움직임들을 좀 쳐다봐야 되거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뭐 기계공학과에서는 뭐 4대 역학이 있고요. 우리 학과에서는 뭐 연력학이나 뭐 유치역학이나 여러 가지 사실 필수 과목으로는 묶여져 있지 않는 여러 가지 과목들이 이런 그 하나 윈 레벨에서 이 분자 집합체들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이 분자 집합체들을 어떤 식으로 매니플레이트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에 해오지 않았던 분자 레벨에서의 공부가 아니고 그 다음 레벨에서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 여러 가지 역학이나 이런 것들을 처음 접하게 되면 어려운 부분도 있긴 있겠지만 그거만큼 정말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고 우리가 그 무언가를 이해를 하는데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문이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분자 레벨을 혹은 공부를 안 하는 거냐? 그건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그 메타 레벨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저희가 분자 레벨에 대해서 더 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멀티 스케일에 대한 그런 이해가 필요한 그런 학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과에 이렇게 5개의 이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는 지금 아직 저희 학과 그 홈페이지가 완전히 업데이트가 되진 않았는데 저희 그
학생위원장이신 그 최민규 교수님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그 저희 학과 웹사이트를 많이 리바이즈를 했는데요. 그게 아마 곧 온라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도 이제 그 소개가 될 내용인데요. 총 5개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 학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생명공학적인 그런 그 원리를 가지고 혹은 생물학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화학공학의 원리랑 결합을 해서 여러 가지 뭐 생물학적인 디바이스부터 리파이너리까지 이제 바이오 리파이너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뭐 바이오 연료를 만들거나 정밀한 화학 제품을 만들거나 DNA나 단백질 칩, 뭐 마이크로니들, 뭐 RNA 엔지니어링 여러 가지 그 바이올로지컬한 그 이제 프로세스,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나노 소재에서는 어떤 재료를 굉장히 자세히 보다 보면은 결국에는 저희가 그 옹스트롬 스케일, 나노 스케일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그 스케일에서의 사실은 물리적 성질을 이해를 하고 이들을 어떤 식으로 매니플레이트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나 혹은 그런 물질 자체를 처음부터 디자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예시로는 광전자소자라든지 뭐 발광소자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간단하게는 반도체 공정, 생유의학 약제, 그리고 펑셔널 틴 필름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성 방막 코팅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분야는 촉매 분야인데요. 촉매 분야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어떤 그 화학 반응을 도와주는 일이죠. 그래서 촉매 반응이나 그리고 촉매의 구조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통해서 실제로 정말 그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대한 가장 큰 챌린지를 받고 있는 하나의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여러 가지 그 기후 변화나 에너지원의 변화 때문에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서스테이너빌리티 프로세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코어가 될 수가 있는 그런 그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유, 그리고 석유화학, 바이오 리파이너리, 그리고 연료전지 분야에서 저희가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연성 소재라고 하면은 조금 아마 그 이제 진입생 분들께서는 혹은 새내기 분들께서는 좀 못 들어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플라스틱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 메터라고 해서 결국에 굉장히 이런 그 소프트 메터 중에 여러 가지 고분자를 가장 크게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그런 유연하고 무게가 가벼운 그런 그 기능성 고분자를 가지고 사실 우리가 현재 지니고 있는 것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 석유에서 디라이브된 그런 그 플라스틱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그냥 일반 범용 프로덕트들 뿐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뭐 의료, 전자, 그리고 에너지를 생산할 수가 있는 그런 소자로까지 만들고자 하는 게 이런 연성 소재 분야에서의 연구 분야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저희 학과에서 그 배터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2차 전지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고분자 태양 전지라든지 연료 전지, 수전해, 디스플레이, 나노 구조 여러 가지를 다 아우를 수가 있는 그런 하나의 카테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카테고리가 이제 에너지 환경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어떻게 보면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나노 스케일에서의 그 엔지니어링을 토대로 좀 더 그 이제 높은 레벨의 그 프로세스 레벨의 그런 그 공정이나 이런 그 새로운 플랜트를 개발하고자 하는 여러 분과 학문들이 결합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를 많이 다룹니다. 에너지, 인바이러먼트, 워터, 서스테이너빌리티, 그리고 탄소 포집, 그 카본 캡처라고 할 수 있는 탄소 포집 및 저장, 그리고 뭐 플랜트 설계, 최적화 등이 이런 분야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딱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해서 얘기를 할 때쯤에 굉장히 좀 졸릴 것 같아가지고 아마 지금 저희 학교의 석학 교수로도 와 계신 그 이수만 교수님이신데요. 저희가 이만큼 다양한 분야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 재밌는 게 이 분야 각 대부분의 분야에서도 정말 다 대가분들만 계십니다. 저희 학과에. 그래서 이런 정말 여러 가지 그 연구 분야나 여러 가지 그 취향들이 있겠지만 아마 이들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학과를 우리 학교에서 꼽으라고 하면은 저희 학과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케미컬 엔지니어 마인드셋을 결국에 좀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 학과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생물학적인 그 분자과학, 화학적인 분자과학, 물리적인 분자과학, 그리고 수리적인 분자과학
접목을 시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컴퓨터 사이언스까지 저희가 굉장히 많이 이제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한 재료 개발이라든지요. 인공지능을 통한 공정 최적화를 많이 이루고 있고요. 결국에 여러 가지들이 다 접목이 돼서 각각에서는 할 수 없었던 이 경제성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아까 학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던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저희 엔지니어링 스쿨 중에서는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CEO에 들어가 있는 그 비율이 화공과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공학 계열에서는 사실 가장 높은 그 CEO 배출을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이게 미국으로 넘어가면 훨씬 더 심합니다. 미국에서는 더 많은 그 화학 기업이나 더 많은 제조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는 훨씬 요 비율로, 아마 10%가 넘는 비율로 이 화학공학과 출신들이 이제 대표 이사직을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도 사실 아직 우리 학과 홈페이지에 온라인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부분은 이제 최시영 교수님께서 MyCB라는 과목을 해주시는데, MyCB라는 과목을 이제 담당해서 이제 진행을 해주실 때, 하나의 우리 학과에서 배우는 교과목들을 잘 정리를 해보자라는 그런 하나의 1년의 프로젝트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기초 과목들과 이 연력학과 같은 기초 과목, 혹은 공업 유기화학, 여러 가지 기초 과목들을 가지고, 우리 학과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다이어그램 중에 하나라고도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이 feed in, feed, 그리고 product out, 그리고 product를 purify하고 최종적인 pure product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각각의 이제 커리큘럼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를 정리를 해놓은 슬라이드인데, 사실 요거를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아마 곧 웹사이트에 온라인이 될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최근의 프로덕트들은 에너지 재료, 배터리 기반의 에너지 재료라든지 석유화학 소재, 바이오메디컬, 반도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실 좀 더 이제 요거는 진지한 슬라이드이긴 한데요. 어떤 식으로 이제 과목들을 순차적으로 잘 들어야지 최종적인 본인이 원하는 그런 프로덕트 테크를 할 수가 있을지를 잘 정리해 놓은 이런 내용들까지 사실 저희 학과에서도 저희 학과를 디파인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다 이제 학과 웹사이트에 잘 올라와 있을 예정이니까 앞으로 저희 학과에 꼭 오신다라는 가정하에 이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거는 좀 제가 너무 대놓고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2021년에 연구 실적 통계라고 해서 아마 학부생들은 거의 본 적이 없을 그런 자료입니다. 제가 이렇게 빨갛게 표시를 해놓은 부분이 저희 학과에서의 아웃풋인데, 저희 학과에서 얼만큼 그러면은 너희가 하는 연구가 얼만큼 정말 대중의 인기를 얻고 그리고 산업계 인기를 얻느냐를 보고자 한다면은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는 연구비를 얼마나 따오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년도의 통계를 보시면 저희 학과가 교수 1인당 연구비가 굉장히 높죠. 12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굉장히 라이징 하고 있는 AI 대학원을 빼면은 공대에서는, 그리고 자연과학대학을 포함해서도 1위인 그런 학과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과 교수님이 26분밖에 안 계신데 총 연구비가 말이 안 되는 숫자죠. 3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과랑 저희가 비교를 해봐도 기계공학과는 저희 학과보다 한 2배 정도 많은 이제 교수님들이 계시죠. 그래서 사실 정말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들을 태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아까 학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그런 에너지 솔루션, 이거는 프론티어 랩에 대해서만 나와 있긴 하지만요. 이런 여러 가지 산학 프로그램이나 대형 센터들이 저희 학과에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그림을 갖고 왔던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그림이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과가 사실 빈살만 정도는 아니지만요. 한국의 사우디아라비아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우리 학과 건물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학과 보시면은 파란색 목욕탕 타일이었는데 지금은 다 떼가지고 뗀 건 아니고 그 앞에다 이제 단열재 붙여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요. 요렇게 바뀔 거예요. 근데 사실 요거는 모든 학교들이 다 바뀌니까, 학과들이 다 바뀌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저희가
그 학부생 과방을 새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예산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평당 거의 한 250만 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도 그렇게 못하는데요. 집도 한 평당 250만 원 정도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데 아무튼 정말 뭐 대단한 조명 시스템과 그리고 물론 여기에는 지금 다 렌더링이 되어 있진 않지만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시설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뭐 더 나아가서는 저희 학과 건물을 새로 짓습니다. 저희 학과장님께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께서 이제 노력해 주신 바를 이제 결실을 맺게 돼서 롯데에서 저희 학과한테 건물을 지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면 W1-3이라고 보이시죠? 이게 진짜 그 거의 리얼리스틱한 설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건물 모양은 좀 바뀔 수 있는데요. 저희 학과에서 붙여서 이렇게 짓는 저희 학과 새로운 건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말 내년 정도부터는 보실 수 있고요. 요거는 금방 뭐 이제 내년 초부터 보실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뭐 설계 공모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마 지금 진입하시면은 마지막 연도에는 여기서 공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설입니다. 여기 보셨죠? 여기 또 한번 나오시죠.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뭐 중동을 뭐 이렇게 뭐 좋아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요. 뭐 저희 학과에서도 여러 가지 그 이제 사우디 아람코와도 굉장히 좋은 협력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CO2 매니지먼트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은 학부생들께서 잘 모르셨던 그런 그 포인트를 어떻게 하면 잘 얘기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저런 빈살마 왕세자를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사실 저희가 뭐 학사과정, 대학원 진로 어떻게 현황이 되냐를 뭐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제가 저희 학부생 중에 졸업하고 어디 갈지 고민하는 그리고 대학원생 중에 졸업하고 어디 갈지 고민하는 졸업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뭐 전 그 카이스트를 통틀어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정말 뭐 많은 부분에서 저희 학과 학생들을 혹은 졸업생들을 데려가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그래서 사실 길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다 열려 있고 저희가 가고 싶은 데를 어디든 갈 수 있는 학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정말 다양한 분야의 그런 공부와 연구를 하는 그런 학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희 학과로 오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학과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아마 30년 후에도 아마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 학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그 학생 대표가 이제 많은 좀 더 그 실생활에 근접한 설명들을 해줄 예정이니까 그것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발표를 해야겠습니다. 고동현 교수님께서 새내기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많은 것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학부에 진입한 지 이제 1년도 채 되지 않은 학부생의 시선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생명화학공학과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생명화학공학과는 앞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공정 등의 다양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을 하고 또 개선을 하기 위해서 화학이나 물리, 생명, 수학 등의 이제 다양한 학문들을 접목하는 그런 학과인데요. 근데 사실 이렇게만 말하면은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통 생명화학공학과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제가 실제로 했던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화학에 흥미는 있지만 나는 화학과는 좀 싫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화학과 좋죠. 화학과는 싫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테고, 뭐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자면은 왜 화생공이 아니라 왜 카이스트만 생화공이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뭐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하면은 생화학을 하는 데냐라고 생각하는 데도 있을 때고, 근데 네. 실은 이 모든 것들이 생명화학공학과를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표현들입니다. 사실 그럴 법도 한 게 저도 화학을 좋아해서 생명화학공학과에 진학을 했는데 이 배우는 전공 과목들은 이제 제 생각이랑 꽤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에 진입한 저희 21학번 생화공 친구들에게 너네가 생각하는 한 학기를 다녔을 때 너네가 생각하는 생화공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이런 다양한 답변들을 받았습니다. 뭐 수학만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걱정했는데 그렇지만은 않더라라는 의견도 있었고, 뭐 생각보다 물리적인 지식이 중요한 것 같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었고, 네, 그냥 브레인스토밍 겸으로 가져온 거고요. 네, 각설하고 이러한 다양한 궁금증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화학공학과에서 배우는 과목들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00번대 전공 필수 과목을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과목은 생명화학공학 개론입니다. 제가 이번 봄학기 때 들었던 건데,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생화공에서 배울 수 있는 전반적인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렉처 노트를 캡처한 건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실은 화학을 배우는 그런 과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화학적인 지식이 조금 들어가긴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했었던 화학 양적 계산을 조금 더 어렵게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연력학이나 뭐 플로우 차트 같이 앞으로 생화공에서 배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넓게 배우는 그런 과목이었고요. 이 생명화학공학 개론이 흔히 말해서 이제 생화공의 찍먹 과목이라고도 불리는데,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공업유기화학입니다. 이게 유기화학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으로, 유기화학에 관심이 많다면은 화학과 유기화학 1이랑 같이 들으면은 네, 좋은 과목인데요. 그 상호 인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화학과 유기화학 1을 들어도 생명화학공학과 공업유기화학을 들은 것으로 인정이 되는 그런 제도거든요. 실은 저는 아직 이게 공업유기화학이 줄여서 공유기라고 불리는데 저는 아직 공유기는 듣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화학과 복전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네, 야심차게 화학과 유기화학을 들었다가 드랍을 하고 이제 내년에 여러분들이 혹시 생화공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저와 같이 공유기를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생화공 해석인데요. 공정 과정 및 생화공의 기본이 되는 다양한 계산을 하면서 수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수학 과목이고 실은 이렇게만 말하면은 약간 감이 안 잡히실 텐데 응미방이랑 그냥 내용이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까지는 이게 주교재도 똑같아가지고 중간고사까지는 응미방이랑 범위도 똑같고 기말고사부터는 이제 생화공 해석이 갑자기 난이도가 어려워지면서 갑자기 달라지는데 그래서 저희 생화공 안에서는 그 응미방이랑 생화공 해석을 같이 들으면 3학점 같은 6학점을 챙길 수 있다라는 그런 말도 있을 정도로 네, 응미방과 내용이 비슷한 과목입니다. 네 번째는 분자연력학과 에너지 시스템으로 이것도 이번에 가을 학기에 열리는 과목인데 그 기초 과목이랑은 다르게 전공 과목 같은 경우에는 계절별로 열리는 과목이 있고 열리지 않는 과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확인을 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 분자연력학과 에너지 시스템은 이번 가을에 열린 과목인데 연력학 전반에 관해서 다루는 과목이고 이것도 생화공의 300번대 과목인 생화공 물리화학 1이랑 내용이 비슷해서 같이 들으면 좋다고 하네요. 실은 이게 그 월요일 오전에 열리는 과목인데 제가 품인기 재수강을 하느라 이거를 못 들어가지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게 되면은 내년에 가을 학기에 저와 같이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생화공 물리화학 1이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이 생화공 물리화학 1도 화학과 물리화학 2랑 상호 인정이 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생화공이랑 화학과가 이렇게 상호 인정이 되는 과목들이 많아가지고 화학과 복부전을 하기에 조금 좋은 면들이 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험 과목들인데요. 일반적으로 2학년 가을 학기에 분자공학 실험, 3학년 봄학기에 생명화학공학 실험을 듣게 됩니다. 배우는 내용이 비슷한데 어려운 일반 화학 실험 같은 그런 느낌이고, 네, 근데 시험을 보는 그 과목입니다. 실은 분자공학 실험도 제가 아직 듣지 못했는데요. 제가 이 분자공학 실험이 매주 목요일 저녁에 하는데, 아시겠지만, 매주 목요일 저녁에 질대생, 신대생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세프디여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질대생, 신대생을 듣느라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여러분들이 진입하면 저와 같이 팀플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공실과 생명화학공학 실험은 일반 화학 실험과는 다르게 조교님과 1대4 정도로 가까이서 도움을 받으며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네, 다음은 전공 선택 과목인데요. 여러 가지 전선 과목들이 있는데 제가 몇 개만 특징적으로 가져왔습니다. 생화공 수치계산법 같은 경우에는 생화공이 코딩을 안 한다라는 말이 있어서 제가 특별히 들고 왔고요. 실은 그러니까 무엇을 배우는 학문이냐면은 생화공의 마지막에 이렇게 여러 가지 계산을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근을 구해야 될 때가 나오는데, 그러한 근을 찾는 수학적인 방법을 배우고 이거를 파이썬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매트랩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는 파이썬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과목을 듣고 있는데 제가 프린기를 재수강할 정도로 정말 코딩 실력이 안 좋은데도 굉장히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 자체보다는 조금 수학적인 방법을 배우는 쪽에 조금 더 목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과목은 이름만 봐도 알겠지만 생물과 관련된 과목들인데요. 생화공에는 일단 지금까지는 트랙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트랙, 시스템 환경, 그리고 이제 소재 이렇게 있는데, 지금도 계속 변화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 3가지 트랙 중에 보통 이제 한 트랙을 정해서 졸업에 맞춰서 본인에게 맞는 수업을 듣는데, 이 2가지 과목은 바이오 트랙 과목이고요. 네, 생물학적인 기본 원리와 생명과학 내용 등을 배우는 그런, 네, 전공 선택 과목입니다. 그래서, 생화공에 오려면은, 생물을 잘해야 되냐라는 사전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바이오 트랙을 선택을 하지 않으면은, 졸업할 때까지 바이오 과목을 들을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말도 들었지만, 이렇게 해서 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생물 과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200번 때는 아니고 4학년 때 듣는 과목인데요. 4학년, 5학년, 네, 고학년 선배님들이 듣는 과목인데요. 2년 동안 배운 생화공 지식을 바탕으로 기존에 존재하는 공정 과정을 발전시키는 방법을 직접 구현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2학년 과목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얘네들을 배워서 어디다 쓰냐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400번대 과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노트북을 살 수 있는 기회라는 특징이 있는데, 네, 실은 이 생명화학공학 디자인 프로젝트가 줄여서 생디프라고 하는데 생명화학공학과의 약간 꽃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과목이거든요. 실은 생화공 내에서 네, 생디프를 듣게 되면은 아스펜이라는 굉장히 무거운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는데, 네, 이런 다양한 게 학우들을 이제 고생시키는 그런 과목입니다. 이 2가지는 이제 400번대, 500번대 과목인데 그냥 생화공이 이런 것도 한다를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공업 유기화학 2는 공유기에서 배우지 않은 유기화학 책의 후반부를 다루는 과목으로 화학도 깊게 배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이
생명화학공학 특론 머신러닝을 이용한 분자 및 재료 분석에서는 머신러닝을 이제 배우는데 너무 그 옛날에 공정적인 것 말고도 이러한 분야도 다양하게 다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제가 직접 한 학기 반 동안 다니고서 느끼는 우리 생화공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생명화학공학 안에 진로 설계라는 과목으로 마이12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정말 한 학기 동안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과목인데 교수님들, 선배님들, 이제 친구들이랑도 여기 조교님도 계시는데 굉장히 즐겁게 뭐 얘기도 나누고 또 이렇게 저희 조는 베이킹을 했었는데 다른 조는 교수님이랑 야구도 보러 가고 이런 수업인데 뭐 이렇게 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수업 마지막에는 이제 한 학기 동안의 수업과 또 저희 과 자체의 프로그램이나 뭐 테크트리 같은 것들에 대해서 서로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저희 과가 이제 점점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이제 탐구를 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이 나왔었는데 그 고도영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테크트리 같은 경우에도 여기 마이12의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특정 선배님께서 열심히 생각을 해오셨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즉각 반영이 되고 즉각 반영이 되는 것처럼 마이12는 저희 과 내에서 약간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학과 내에서는 다양한 행사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교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랑 이제 친구들 그리고 선배님들과 다양한 인사도 나누고 밥도 맛있게 먹으면서 친목을 다질 수 있습니다. 저는 갈비탕을 먹었었는데 사진이 이것밖에 없어서 이것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가을 학기부터 시행된 것으로 학부생과 지도교수와의 만남의 주간이라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실은 여러분들이 과에 진입하시면 뭔가 느끼시겠지만 지도교수님을 만날 기회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도교수님과 밥도 맛있게 먹고 얘기도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저희 과의 행사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개강 파티인데요. 실은 그냥 말 그대로 개강 파티고요. 교수님들, 선배님들, 그리고 이제 친구들과 함께 다 같이 맛있게 밥을 먹고 뭐 술도 마시고 그런 자리입니다. 실제로 이 자리에 이제 교수님도 계셨었는데 교수님이 계심에도 이렇게 화목하게 즐길 수 있는 과가 이제 저희 생화고입니다. 저희 과에는 그 여교수님들도 계신데 이렇게 여학생 간담회도 진행을 하고요. 피자 간담회도 진행을 합니다. 외부 행사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제 진행이 되는 기업가 초청 특강이 있고 또 외부 기업으로도 견학을 굉장히 많이 가는데요. 실은 외부 기업 견학을 조금 리스트업을 해봤는데 특정 기업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무튼 이 특정 기업에 굉장히 많이 교류가 있는데 설카포 우수인재 초청 행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잠실까지 가가지고 행사를 했고요. 이게 저랑 제 친구랑 둘이 가서 즐겁게 즐기다 온 그런 행사입니다. 그리고 런치 설명회도 있고 이 11월 18일에 진행됐던 연구소 견학도 정말 얼마 전에 진행된 만큼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와의 교류도 굉장히 많은데 영어로 돼 있는데 저 칭화 저 학교랑도 교류를 하고 있고요. 또 카서포 학술 교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MIT와 자매 결혼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또 학과 내에서만 하는 장학 제도들이 있는데, 미연상사 2명 장학생과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총동문회 장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랑 같이 그 설카포 우주인재 초청 행사에 갔다 왔던 친구가 저기서 상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희 학생회 차원에서 하는 다양한 행사들인데요. 다양한 프로그램인데요. 첫 번째는 스터디 그룹으로 네,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저희끼리 모여서. 그래서 친목도 다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OTL 후기 이벤트인데요. OTL 후기를 작성하는 것을 격려함으로써 학생들이 조금 더 시간표를 짤 때 네, 좋은 시간표를 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네, 저희는 시험 기간에 간식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웰컴박스라고 저희가 진입생이 진입을 하게 되면은 주는 그런 상품들도 야무지게 구성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과의 자랑인 화목한 학생회인데요. 네, 저희 학생회끼리 딸기 파티도 열심히 하고 그 회식도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진이 이렇게 크게 보일 줄 몰라가지고 네. 네, 거의 마지막인데 저희 과의 또 자랑이라 하면은 저희 과장이 굉장히 예쁘고요. 실은 이게 리뉴얼 되기 전 과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공사를 하느라 못 쓰고 있는데 봄학기 때는 저희가 과방을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벽마다 친구들이랑 과방에서 야식도 맛있게 먹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여기에 3명의 학생이 지금 새벽이어서 시험 기간에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아마 리뉴얼 돼가지고 이제 이 모습은 아닐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데 저희 생화공에는 과 동아리가 있습니다. AICHE라는 건데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는 2014년부터 가입이 되어 있고요. MIT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화상 연결을 통해서 각 학교의 연구 주제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활동은 AICH 심포지엄이나 케미카 대회에 나가서 직접 미국에 가서 대회도 하고 상도 받고 그러고 있었고 또 랩 인터뷰나 논문 스터디 등도 했는데 실은 코로나 때문에 이 과동아리 활동이 살짝 조금 줄어들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내년부터 다시 이제 소생을 시켜서 다시 활발하게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진입하게 되면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제 말은 여기서 끝났고요. 윤소희 선배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카이스트 11학번 윤소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 학과 설명회 때도 여기 왔었고 올해도 불러주셔서 왔는데 사실 제 역할이 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오늘은 혹시 몇 명 정도 왔나요? 몇 명 정도 왔을까요? 올해 몇 명 왔어요? 18명이요? 여기 설명이 혹시 몇 명? 네. 60, 70명? 70명이요. 그렇구나. 작년에도 한 80명 왔는데 18명 진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고민을 참 오래 했는데 그거는 제 역할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짧게 얘기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도에 카이스트를 입학해서 지금 이제 30살이고요. 2012년, 13년 정도부터 다른 일을 하다가 16년도에 이제 학교를 못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쭉 일을 하다가 한 5년 만에 다시 학교로 재입학을 했고 지금 1년 반 정도 다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제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다시 오면서 친구들한테 학교 간다고 얘기를 했더니 진짜 다들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진짜 요즘 제 친구들이 다 30에서 33 정도 되는 나이대의 친구들인데 정말 돈을 내고라도 한 학기라도 다시 학교를 다니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왜 돈을 내고 지금 학교를 지금 같이 수업 듣는 친구들이 막 선배님 빠른 시간 내에 탈카이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제 친구들이 다들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에요. 학점도 다들 잘 받은 친구들이고 근데 학교 다니면서 좀 학교를 많이 못 누리고 나왔던 것 같아요. 학생일 때 누리고 왔어야 하는 것들을 많이 못 누리고 온 게 굉장히 후회가 된대요. 그러면서 우리 학교 진짜 좋은 학교였는데 내가 다닐 때 공부만 너무 하느라고 다른 걸 못한 게 너무 후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안 놀지 않았어요. 정말 열심히 놀고 동아리도 열심히 하고 술도 많이 먹고 그건 다 했어요. 근데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정말 학점도 다 좋아요. 근데 그 못 누렸다고 하는 것들이 예를 들면 학교에서 하는 뭐 강연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진짜 좋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안 해본 거예요. 교환학생도 빨리 졸업하느라고 못 해본 친구들도 좀 있고 그러니까 그런 학생일 때만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 학교 메일 하면 메일 진짜 많이 오잖아요.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 메일함을 열어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보낸 메일에 답장이 왔는지만 확인을 했지 막 그게 막 몇백 개가 쌓여도 확인을 안 하고 맨날 지웠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1년 반 동안 다니면서 사실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왔다 갔다 해서 그걸 충분히 누릴 시간은 없지만 메일을 다 읽어봐요. 내가 갈 수 있는 세미나가 있는지 줌으로라도 들어볼 수 있는 게 있는지 여러분 혹시 뉴욕 때 총장님께서 직접 하시는 줌 설명회 보셨어요? 저 그거 수업 시간 30분 겹쳐가지고 뒤늦게 들어가서 봤거든요. 저는 저랑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학교 다닐 때는 잘 몰라요. 왜냐면 내 학점 받기가 바쁘고 과제하기가 바쁘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같이 학교를 다녔던 선배님들은 저한테 항상 꿀팁으로 알려줬던 게 야, 이 교수님 출첵 잘 안 해. 라든지 아니면 이 교수님 약간 과제 체크 대충 하시는 것 같아. 이 조교님 좋아. 이런 것들이 사실 선배님들이 알려주는 꿀팁이잖아요. 근데 졸업하고 나니까 왜 이런 거를 꿀팁이라고 알려주는 선배님들은 안 계셨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너무 오래 있다가 학교에 돌아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건 저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이제 저 친구들이랑 한 5명? 5명이서 이제 야, 내가 진짜 학과 설명회를 가서 애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진짜 망한 것 같다. 좀 무슨 얘기를 하면 좋겠니?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애들이 야, 저번에 그 얘기 해.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너무 졸업을 빨리 해야겠다.
내 진로를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좀 이렇게 큰일 나는 거 아닌가라는 조급함을 안 가지셔도 되니까 좀 천천히 졸업하더라도 뭐 남들과 조금 속도가 다르더라도 내가 뭐 군대 갔다 와서 좀 뒤처지는 것 같더라도 좀 그냥 나의 스피드에 맞춰가지고 학교에 있는 그런 혜택들을 좀 많이 누리면서 그 졸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마스크 썼더니 너무 숨이 차가지고. 아무튼 그거 말고는 이제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없는 것 같고, 생화공 진짜 좋아요, 여러분. 진짜로 제가 너무 마음 안타까워서 그래요, 진짜. 이게 뭐만 봐도 알 수 있냐면, 생화공에서 하는 세미나만 보잖아요. 생화공 세미나, 전공에서 하는 세미나에 초청되는 연사님들만 보세요. 거기에 주제들만 봐도 그냥 진짜 미래를 다 씹어먹을 분야들인데, 내가 지금 뭐 AR 조금 유행한다고 전작가 그 말이 안 되거든요, 진짜로. 그냥 저 정말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 세태가. 진짜로. 그래서 이 자명한 걸 나한테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저희 생화공 와주세요 이러고 있어야 된다니, 이런 그냥 그래도 안타까움에 그냥 공대에 그래도 꽂힌데 생화공이. 그래서 저는 정말 그냥 그런 생화공 교수님들도 너무 좋으시고 그러니까 제가 한 몇십 년 뒤에 왔을 때도 생화공이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카이스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뭐 관심이 없는 분야라면 모르겠지만 도전해볼 만한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2학년 때 그 배우는 그 악명 높은 응미광을 제가 지난 학기에 들었거든요. 근데 저처럼 공부를 진짜 한 7년, 5년을 학교를 안 온 거지, 그 전에 한 3년 더 안 했어요, 공부를. 8년 안 한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보니까 제가, 이거 조금만 공부를 여러분만큼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조금만 하면 알겠는데 싶은 정도인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과목 아닙니다. 심지어 응미방보다 쉬워요. 제가 응미방도 들었거든요, 그 전학기에. 응미방은 너무 수학이라서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중간고사까지는 응미방이랑 똑같아요. 네, 응미방보다 조금 더 공학적인 내용인데 그냥 조금 개념만 이해하고, 심지어 임성각 교수님께서 정말 잘 가르치세요. 그거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악명이 높지만 좀 그건 오해다라는 생각이고, 저 수학, 물리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바이오테크 잘 타면서 잘 살아남았고요. 진짜 저 지금 생물분리공학 듣고 있거든요. 박현기 교수님 수업 너무 잘하시고 진짜 너무 좋습니다. 다른 교수님들 수업도 다 좋았고요. 저는 거의 모든 교수님들 수업을, 제가 안 계실 때 오신 교수님들 수업은 못 들었지만 아무튼 다 들었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도전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과목에 겁먹지 마세요. 네, 아무튼 오늘 시간 내서 여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시죠? 저 원래 질문만 받고 내려가려고 그랬거든요. 없죠?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음에는 Q&A 세션을 할 건데, Q&A 세션은 제가 아니라 이제 21학번 국가대표 우리 박찬욱 씨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찬욱이한테 박수 한 번만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사실 이 학과를 담당하게 될 줄 학과 설명회 시작하기 30분 전에 알았는데, 네,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Q&A 해주실 선배님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Q&A가 진행될 동안 저도 우리 학과의 한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은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 사실 학과 선택할 때 트렌드에 휘말려서 인공지능이 배세면
뭐 전산과고 뭐 반도체가 되면 전자과로 막 선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직종에 있을 때는 교수님께서는 뭐 거기가 그 분야가 뭐 포화 상태일 수도 있다 하셨고 이제는 뭐 실용화 그 단계일 수도 있다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소신대로 트렌드에 휘말리지 않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Q&A 세션 전에 잠깐 소식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실은 사전 신청자 분들께만 초밥을 드리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안타깝게도 그 3개의 학과와 겹쳤잖아요. 그래서 그 저희가 초밥이 조금 남을 것 같아서 아마 지금 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네,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혹시 Q&A 받으시는 선배님들 혹시 왼쪽부터 한 번씩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왼쪽이면 여기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과학공학과 정희태 교수님 연구실에서 석사과정 진행 중인 2년차 김태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생각보다 되게 잘 보이네요. 저는 되게 연관 없는 사람인 것 같긴 하지만 전임 학생회장이고요. 지금 4학년으로 열심히 생지표를 수강하고 있는 정지혁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먼저 오늘 학과생을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현재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홍유승이라고 하고요. 네, 작년에는 제가 이제서 발표를 했는데, 네, 발표 안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또 기분이 스럽네요. 네, 오늘 Q&A 세션에서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이 카이스트 3년 생활간 쌓였던 온갖 노하우를 동원해서 정말 답변을 잘 해드릴 수 있으니까 궁금했던 것들, 어떤 것이라도 물어보시고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전 신청을 통해서 새내기 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카이스트 생화공의 주요 연구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답변해 주실 분 계시면 아무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먼저 질문을 없으면 이걸로 가는 게 좋지 않아요? 네. 그러면 제가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진행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앞서 교동 교수님, 그 다음에 우리 과대표, 그 다음에 윤소희 선배님까지 모두 되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아마도 오늘 학과 설명회 서른 신청 때 저희가 받았던 질문들의 대부분의 것들은 해결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이외에 기타적인 뭔가 오늘 학과 설명을 들으면서 생겼던 질문들, 혹은 오늘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에 대해서 뭔가 자유롭게 질문해 주실 것이 있으면 자유롭게 저요! 하면 저희가 답변을 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이러면 아무도 안 하시려나? 질문 있으시면 손들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간단한 질문이라도 좀 편하게 해주시면은 우리 통화공 관련 아니더라도 그냥 새내기로서 궁금한 것도 있고 저희 대학원 선배분도 있고 저는 다음년이니까 다른 학과를 경영학부 다녀서 다음년도 많아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 생명화학공학과를 이제 졸업하고 아니면 이제 재학 중인데 이제 스타트업 사례라든지 그에 관련된 스타트업이 창업됐던 어떤 분야로 창업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도 앞서 말한 대로 학과 동아리 IK를 좀 진행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다니고 있을 때 회장 친구가 IK 회장 친구가 스타트업을 진행했었는데 그 친구가 스타트업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분자 합성 쪽으로 해서 스타트업을 진행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실제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연락이 안 되긴 하는데 유의미한 성과를 내서
회사를 잘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충분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 과에서 스타트업으로 성공을 하는 게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편이었는데, 그 친구의 말을, 그 친구의 스타트업 보고 나서는 생각이 좀 많이 바뀐 편이었어요. 구분자 합성 쪽으로 많이 스타트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에 우리 CEO 스타트업 세미나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박사 졸업한 학생이 그 탄소 재료 카본 스튜디오 하나 있고요. 그다음 이주혁 학생, 김인탁 교수 제자 이주혁 학생이 이제 플로우 배터리 지금 스타트업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김철환 이사라고 그분이 스타트업을 해가지고 돈을 되게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뭐 과에 도네이션도 하시고 스타트업을 되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교수님들도 이제 좀 준비하는 분도 계시고요. 네. 네, 사실 그 스타트업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 같긴 했는데 요즘 워낙 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학과에서도 그거를 일부러 기획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학과 졸업생 중에 CEO를 하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지난 금요일 날 딱 그거를 세미나를 진행했었는데 열기가 엄청 뜨거웠습니다. 실제로 뭐 학부생분들보다도 대학원생들은 실제 그 기술을 많이 이해를 하고 그 기술을 어떻게 좀 이제 파이프라인에서 프로덕트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뭐 특허를 쓴 기술 혹은 특허를 쓰지 않았더라도 그런 이제 창업에 대해서 굉장히 요새 관심이 많이 있고, 실제로 저희 학과에서 창업하는 그 기업 중에서 투자를 못 받는 회사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 딥테크라고 할 수 있는 정말 기반 기술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로 필요한 그 플랫폼 기술들보다도 실제로 훨씬 더 그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기술을 가지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저희 학과에서도 내년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스타트업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연구실에서도 저희 그 박사과정 학생이 지금 스타트업을 내년 1월에 창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창업도 실제 지금까지는 좀 많이 없었는데 굉장히 많은 그런 그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아무 편한 질문 해도 되니까 자유롭게 손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기 생화공과에서 이제 총 테크트리가 이제 바이오, 시스템, 이제 소재 이런 식으로 3가지 정도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소재라고 하면 이제 신소재공학과도 있을 텐데, 생화공과에서 하는 이 소재와 신소재공학과에서 하는 이런 소재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네, 일단 질문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지금 실제로 부전공으로 신소재공학과를, 신소재 부전공을 하고 있는데,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화공은 아까 고승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듯이, 좀 공학에 초점을 좀 많이 맞춰져 있는 편이라, 소재 같은 것들은 일단은 프로덕트니까, 그런 부분에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거를 잘 만들 수 있을까의 과정을 잘 이해하는데 좀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은, 소재는 말 그대로 진짜 소재를 파는 느낌이라서 좀 나노 레벨, 베이스 레벨 쪽에서도 많이 디테일하게 배우는 느낌을 받고요. 사실 화학과와 생명과 질문도 여기 조금 적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생명과, 화학과 같이 이런 조금 자연대 쪽은 아무래도 공학 쪽에 기반해서 배우진 않는 느낌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크게 다르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지금 소재 부분을 연구하고 있는데,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반도체 물질로 센서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신소재에서 학부에서 배울 수 있는 과목은 좀 많이 다른 편이긴 한데, 대학원에서 제가 연구한 소재 분야는 신소재 쪽과 많이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물질을 합성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여러 가지 분석 툴로 분석을 하고, 그거를 적용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 신소재학과 많이 비슷하다 연관을 받아서 저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소재과가 할 수 있는 대부분의 내용을 저희 학과에서도 커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많이 향을 많이 받고 있고 특히 소재 연구에서도 신소재학과만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도 생각하고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동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제가 학과를 결정할 때도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주로 배터리라든지 연료전지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신재생 에너지는 화학과에서도 할 수 있고 신소재에서도 할 수 있고 화공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화공에 와야 되는가라고 하면 저는 사실 한마디로 답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언제 처음 들었는지 모르지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이야기를 주구장창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특정 소재의 관점으로 본다면 화학과에서도 나무를 보고 있고요. 화공에서도 나무를 보고 있고 순소재에서도 나무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강력하게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보는 것은 물론 각각의 나무도 보지만 그 나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즉 저희가 숲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공대의 학과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고 만약에 사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대학원을 어느 과에 진학하게 하는 게 좋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신재생 에너지를 하는 입장에서 물론 생화공을 첫 번째로 추천하겠지만 화학과도 좋고 신소재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학부로 어디를 선택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숲을 먼저 본 후에 그 각각의 우리가 나무를 좀 집중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저희 학과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시면 손들 주시면 마이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으실까요? 네. 제 생각엔 그 질문이 뭔가 하나 정도 더 나오면 뭔가 딱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약간 왜 질문이 그렇게 안 나오지? 준비 되게 많이 해놨는데. 네, 그래서 하나만 혹시 더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리스트에서 조금 괜찮아 보이는 질문 하나 있어서 그럼 혹시 여러분들이 질문을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그냥 하나 그냥 뭐 필요하신지 모르겠지만 사전 질문이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자면 여기 복부전 비율이 높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사실 좀 반반이 강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신소재 부전을 생각을 하고 생화공에 진학을 했고 근데 이제 듣다 보니까 심전이 되더라고요. 이게 의도한 건 아닌데 그만큼 사실 되게 중요한 과목들밖에 없는 느낌이라 필요한 거를 이제 모으다 보면은 좀 심화 전공도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느낌이라 그냥 나는 이거를 꼭 복전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듣다 보면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덜 걱정하셔도 되는 학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나올 때까지 제가 사전 질문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서 그러면 진로 질문 하나 더 답변하고 있겠습니다. 네, 여기 주로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또 취업하게 되면 보통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 사실 고동현 교수님이 너무 잘 답변을 해주셔서 뭐 제가 더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라고 하지만 제가 딱 저번 주 금요일에 저기 롯데케미칼 연구소에 좀 견학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원래 그냥 학부 졸업하면 엔지니어로 일하겠지 약간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만약에 대학원 가서 석사 박사를 하고 만약에 제가 교수에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으면 난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저는 진로를 조금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학번이니까
그냥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이렇게 좀 리서치 기반의 것들도 당연히 다 가지고 있고 생각보다 그런 부분에서 너무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저희 학과로 오시게 되면은 또 이런 기회가 좀 많아요. 제가 안타깝게 연구소 보안 때문에 사진을 찍지 못했는데 이제 그렇게 사진으로 보이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좀 오는 기회들이 있어서 그런 기회들이 좀 많은 학과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을까요? 방금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혹시 보통 뭐 심전이나 뭐 복전 이런 거 포함해서 보통 졸업은 몇 년을 보고 학과에 들어가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통 졸업을 몇 년 만에 하게 되는 건가요? 저는 심화전공을 했었는데요. 전 심화전공에서 4년 반 만에 졸업했고 한 학기 쉰 다음에 대학원 입학했었는데 제 친구들 전부 다 보통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4년에서 4년 반 정도 졸업하는 것 같고 복전이나 부전하는 친구들 있으면 한 학기 정도 더 유지해서 5년 정도에 졸업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교수님들 앞에 계셔서 이런 말이 좀 껄끄러운데 사실 저희 학과 로드가 다른 탁과에 비해서는 막 빡세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심화전공, 복전, 부전 하더라도 생각보다 널널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감히 생각이 들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수업 로드가 빡세질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한데 그러니까 무리하게 로드가 많은 편은 아니라서 지금 복전, 부전, 심전 무엇을 하든 제가 생각하기에 4년 반에서 5년 이내로 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딱 10초만 기다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좋은데요? 이제 아무래도 카이스트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진로도 이제 결국에는 약간 대부분 다수가 과학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공대 같은 경우에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로스쿨에 가서 변리사가 된다거나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거와 관련해서 약간 주의하시는 분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 예시 같은 게 있을까요? 우리 학생 중에 변리사 간 애가 한 둘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변리사 시험을 봐야 이제 통과를 해야 변리사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박사 학위를 하고 특허청에 가면 6급 공무원이에요. 이제 옛날에는 이제 5급을 줬는데 지금 6급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그쪽으로 그러니까 연구를 하고 가셔도 되고요. 학생들 중에 이제 변리사 시험을 쳐서 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방금 질문 주신 학생분께서는 대학원에 가서 연구원이 되는 것 이외에도 생명화학공학과에서 갈 수 있는 여러 다른 진로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여쭤봐 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사실 제가 다른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굉장히 많은 걸 찾아봤거든요. 네, 굉장히 많은 걸 찾아봐서 뭔가 되게 쓸데없이 많이 알고 있는데, 먼저, 화학공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지금 상하선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 지원하더라도 그 화공직렬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가령 아까 말씀해 주셨던 변리사 같은 경우에는 변리사 2차 선택 과목 중에 유기화학과 반응공학, 즉 화학공학까지 배우는 과목이 이미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고시, 그러니까 행정고시 기술직이라고 부르죠. 이것의 화공직렬 같은 경우에도 분리공정, 연력학, 반응공학 등 저희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대부분의 과목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뭔가 나가시기에도 뭔가 저희 학과 수업을 잘 따라오신다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지금까지 너무 좀 진로나 좀 학업적인 질문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서 그냥 좀 되게 간단한 학과 생활 같은 질문도 되게 부담 안 느끼시고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괜찮거든요.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그 시간이 좀 넘어서 이제 질문은 그만 받도록 하고요. 네, 여러분들께서 생화공에 대한 확고한 마음이 있어서 질문이 많이 없으시다고 생각하고, 네, 다음 Q&A를 마치고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는 그 경품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뭐 자유롭게 뭐 생화공 인스타나 아니면 여기 까대한테 물어봐도 되고요. 네, 자유롭게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스타벅스 20명은 미리 추첨을 해놨어요. 여러분들 입장하신 번호표로. 그래서, 이게, 이거, 뽑는 겁니다. 지금 켜는 중인데, 실은 익숙하지가 않아서. 됐다. 네. 방금 급하게 만든 건데, 네, 기프티콘 당첨자고요. 네, 이분들은 이따 나가실 때 상품 수령서 기입해 주시면 되고, 실은 이렇게 20명 말고도 저희가 경품이 이제 카메라랑 버즈가 몇 개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네, 추첨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번호표가 있는데, 그냥 뽑을까? 알겠습니다. 네, 저희 까르프님이 뽑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이게 3등이었고, 2등이 이제 카메라 2명인데, 카메라 2명을 뽑겠습니다. 실은 참석해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20명을 제외하고서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여기 번호표도. 네. 뽑겠습니다. 네, 혹시 여기 55번 계신가요? 네, 있으시고. 이따가 나가실 때, 네,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바로 상품 드리겠습니다. 상품 수령서 기입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저희 국가대표님께서 뽑겠습니다. 혹시 40번 계신가요? 네, 2등 상품입니다. 저희 1등이 버즌인데, 윤소희님께서 뽑는 걸로 하겠습니다. 몇 번이에요? 41번. 41번 계신가요? 어디? 네, 저희 경품 추첨까지 완료됐고, 이제 나가실 때 초밥 도시락 받아가시면 되고요. 상품 여기 되신 분들은 남아서 상품 수령서 기입해주시고 가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